보통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전기, 이 단어를 딱 들으면 막 엄청 강렬하고 극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막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의사가 심장 충격기 딱 들고 차지, 클리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맞아요. 아니면 그 물리치료실 베드에 누웠을 때 근육이 막 흠칫흠칫 강하게 튀는 그런 찌릿한 자극들 말이죠. 전기 스위치를 켜면 찌릿하고 반응이 오는 아주 직관적이고 폭발적인 에너지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전기를 인체를 강하게 때리거나 자극하는 그런 용도로만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서는 전기에 대한 여러분의 그 굳어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부숴버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번개나 벽면 콘센트의 전기가 치료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세하고 정교한 화학적, 생리적 도구로 변모하게 됩니다. 오, 화학적 도구로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우리 몸의 환경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셈이죠. 와, 보이지 않는 손.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가 바로 직류를 이용한 전기치료잖아요. 출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죠. 오늘 다룰 자료는 전기치료학 8장, 직류를 이용한 전기치료 전문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챕터죠. 이번 탐구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바꾸는 변덕스러운 교류 전기가 아니라 오직 한 방향으로만 우직하게 흐르는 이 단순한 직류 전기가 대체 어떻게 의학적 마법을 부리는지 파헤쳐보는 겁니다. 심지어 면역 세포들을 물리적으로 조종하는 기전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전기가 무언가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려면 일단 이 직류라는 녀석의 성질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직류, 그러니까 다이렉트 커런트죠. 방안이 절대 바뀌지 않는 일방통행 차선 같은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건 물리적으로 아주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속에 순전하, 그러니까 특정한 극성을 가진 에너지가 한 곳에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 에너지가 한 곳에 계속 쌓인다고요? 네네. 방향이 계속 바뀌는 교류 전기를 쓰면 에너지가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상쇄되겠지만 직류는 멈추지 않고 한쪽으로만 묵묵히 밀어붙입니다. 바로 이 밀어붙이는 힘이 의학적 마법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밀어붙이는 힘이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보통 아플 때 약을 먹잖아요. 알약을 꿀꺽 삼키면 위장을 거쳐서 간에서 분해되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빙빙 돌다가 운이 좋으면 제가 아픈 팔꿈치나 무릎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속도 쓰리고 간에도 무리가 가고요. 주사를 맞자니 또 그 바늘이 너무 끔찍하게 무섭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직류에 밀어붙이는 힘을 쓰면 약물을 그냥 피부 밖에서 안으로 쓱 밀어 넣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니, 우리 피부는 물도 튕겨내는 엄청 강력한 방수 장벽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어릴 때 자석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N극과 N극 혹은 S극과 S극처럼 같은 극끼리 마주되면 억지로 붙이려고 해도 서로 막 강하게 밀어내면서 미끄러지잖아요. 아, 네네. 엄청 안 붙고 튕겨나가죠. 이 단순하고 강력한 자연의 법칙을 의학적으로 응용한 게 바로 이온 도입법입니다. 우리가 투여하려는 약물들은 화학적으로 특정한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어떤 소염 진통제는 양이온을 띠고 있고 어떤 흉터 치료제는 음이온을 띠고 있죠. 아, 약물이 이미 자석의 한쪽 극성을 띠고 있다는 거군요. 그럼 만약 제가 양이온을 띤 소염제를 무릎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그 약물을 적신 패드를 무릎에 대고 그 위에 똑같은 양극전극을 올려놓은 뒤에 전기를 켜면 두 양극이 맹렬하게 서로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추론이네요. 와, 대박! 약물 분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엄청난 전기적 압력이 막 짓누르니까 도망갈 곳이 밑동네, 즉 피부 장벽 아래쪽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땀샘이나 모낭 같은 피부의 미세한 통로를 뚫고 조직 깊숙한 곳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가게 되죠. 상상해보니까 진짜 경이롭네요. 피부 위에 갇혀있던 그 약물 분자들이 보이지 않는 전기 역장에 막 떠밀려서 땀구멍 사이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위장장애 때문에 독한 소염 진통제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주사공포증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대안입니다.
전신에 약을 퍼뜨릴 필요도 없이 딱 염증이 생긴 그 관절에만 고농도의 약물을 폭탄 투하하듯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임상적으로 엄청난 이점이죠. 간이나 신장에 불필요한 대사 부담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도 병변 부위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직 일방통행인 직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류를 썼다면 어땠을까요? 교류를 썼다면 약물이 1초에도 수십 번씩 피부로 들어갔다 다시 밖으로 끌려 나오기를 반복하면서 결국 제자리에 머물렀을 테니까요. 아주 치명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떤 문제 말씀이시죠? 전류가 무조건 A에서 B로만 흐른다면 전기가 몸으로 막 밀려 들어가는 시작점하고 빠져나오는 도착점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동차들이 한쪽으로만 몰리면 한쪽 도로는 텅 비고 반대쪽 도로는 꽉 막히는 것처럼요. 완벽하게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계속 흐르면 전극이 닿아 있는 피부 아래 조직에 수분, 즉 물분자가 전기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물 분자가 분해된다고요? 네, 양극과 음극 아래에 완전히 다른 화학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를 극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직류치료에서 가장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뽐내는 화학적 효과죠. 잠깐만요. 물이 전기 분해되면 산소랑 수소가스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거기다 전기를 흘려서 극단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면 양극과 음극 아래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들이 쌓이는 겁니까? 양극 아래에서는 물과 조직의 이온들이 반응해서 염산이 형성됩니다. pH 농도가 확 떨어지는 극도로 산성화된 환경이 만들어지죠. 반대로 음극 아래에서는 수산화 나트륨이 형성되어서 강력한 알칼리성 환경이 조성됩니다.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염산이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이면 우리가 흔히 아는 강력한 표백제나 하수구 뚫을 때 쓰는 양잿물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물질들이죠. 아니, 제 피부 위에다 한쪽엔 산성 테러를 하고 반대쪽엔 표백제를 들이붓는다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듣기만 해도 살이 타들어가는 끔찍한 화학적 화상이 막 떠오릅니다. 왜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의도적으로, 그것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치료 명목으로 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그 공포가 아주 당연합니다. 산과 염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인체 조직을 파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시각을 살짝만 틀어보죠. 시각을요? 네, 통제되지 않는 거대한 산불은 모든 걸 다 태우는 재앙이지만 통제된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맛있는 요리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화학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국소 부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아, 양을 아주 미세하게 통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극단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하면 우리 몸의 조직을 마치 찰흙을 빚듯이 다룰 수 있거든요. 양극에 형성되는 산성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산성은 단백질을 어떻게 만들까요? 우유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몽글몽글하게 굳으면서 치즈처럼 변하잖아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거 아닐까요? 정확히 그 원리입니다. 피부 아래 조직이 산성화되면 단백질 분자들이 서로 엉겨붙으면서 단단하게 응고됩니다. 조직이 수축하고 쪼그라드는 거죠. 물을 먹으면 스펀지를 손으로 꽉 쥐어 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 조직이 수축하면 자연스럽게 그 안을 지나는 혈관들도 좁아지겠네요. 그렇죠.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출혈이 멎는 지혈 효과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이 산성 환경은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의 흥분성을 뚝 떨어뜨려서 마치 마취약처럼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와,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길을 걷다 발목을 심하게 삐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인대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퉁퉁 붓고 통증이 극심하잖아요. 맞아요. 급성기 염증 상태죠. 그때 양극정극을 대주면 화학적으로 조직을 꽉 조여서 피를 먹게 하고 부기를 빼주고 날뛰는 신경을 달래준다는 거군요. 화학적으로 얼음찜질과 압박봉대의 역할을 피부 안쪽에서 동시에 해내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산성, 수축, 지혈, 진정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수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지는 음극은 어떨까요? 양극이 단백질을 굳혔다면 음극의 알칼리성 환경은 어떤 작용을 할지 유추해 보시죠. 알칼리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고기 젤 때 키위나 파인애플 넣으면 막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요. 그럼 조직을 아주 부드럽게 녹여버린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연화작용이라고 하죠. 음극 아래에서는 단단했던 조직들이 느슨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만약 환자가 큰 수술을 받은 후에 피부나 근육 조직이 서로 엉겨붙어서 심한 유착이 생겼거나 네네. 아니면 화상 흉터가 딱딱하게 굳어서 관절을 구부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음극전극을 대고 직류를 흘려보내면 그 단단하게 엉긴 콜라겐 사슬들이 알칼리 반응에 이어 스르르 풀리면서 뻑뻑했던 관절이 다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진짜 화학적 마사지를 하는 셈이네요. 굳어버린 흉터 조직을 흐물흐물하게 풀어서 다시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니. 게다가 조직이 느슨해지면 좁아졌던 혈관도 다시 넓어질 테니까 피도 훨씬 잘 통하겠어요. 그 혈관 확장이 엄청난 치유 효과를 불러옵니다. 영양분과 산소를 가득 품은 신선한 혈액이 좁아졌던 도로가 뻥 뚫린 것처럼 막 쏟아져 들어오게 되니까요. 만성적으로 낫지 않던 부위에 생기를 확 불어넣는 거죠. 진짜 신기하네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알칼리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성 화상보다 알칼리 화학 화상의 위험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조직 깊게 파고든다는 점은 명심해야 합니다. 치유와 손상의 경계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셈이죠. 피부 표면의 화학적 성질을 바꿔서 조직을 조각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전기가 약물 분자를 밀어내고 물 분자를 쪼개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면 혹시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세포들도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가요? 오, 드디어 가장 경이로운 영역에 도착하셨군요. 네,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세포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현상, 이를 전기 택성이라고 부릅니다. 전기 택성이요? 전기가 무슨 택시처럼 세포를 태우고 다닌다는 건가요? 저는 처음에 이 개념을 접했을 때 그 SF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의 견인광선이나 깊은 산속에서 구조대를 부르는 조난 신호기 같은 게 딱 떠올랐어요. 세포가 눈이 달린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전류의 방향을 알고 기어간다는 겁니까? 사실 우리 몸은 그 자체로 거대한 배터리와 같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나면 다치지 않은 정상 피부와 상처가 난 부위 사이에 자연적인 전위차, 즉 아주 미세한 생체 전류가 발생합니다. 아, 몸에서 전기가 스스로 만들어진다고요? 네, 이 전류가 몸속 면역세포들에게 여기가 뚫렸다, 당장 복구 공사를 시작하라, 이렇게 알리는 일종의 전기적 구조 신호 역할을 하죠. 대식세포처럼 병원균을 잡아먹는 세포나 섬유모세포처럼 세살을 돋게 하는 세포들은 이 미세한 생체 전기를 감지하고 상처 부위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하, 세포들이 원래부터 전기를 쫓아가는 본능이 시스템에 깔려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심한 당뇨병을 앓고 계셔서 발에 궤양이 생겼거나 오래 누워 계셔서 커다란 욕창이 생긴 환자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성 상처들은 몸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인 구조 신호가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입니다. 아, 신호가 끊겼으니 세포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상처는 몇 달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때 치료사가 상처 부위에 전극을 대고 인위적으로 직류 전기를 쫙 흘려보내는 겁니다. 세상에, 그럼 꺼져버린 조난 신호기를 외부에서 강제로 다시 켜버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외부에서 흘려보낸 직류 전기가 인공적인 구조 신호 혹은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견인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었던 대식세포와 섬유모세포들이 전극이 만들어낸 극성의 흐름을 따라서 다시 상처 부위로 맹렬하게 기어오기 시작합니다. 와, 죽어가던 상처에 치유세포들을 막 멱살 잡고 끌어다 넣는 거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이거 진짜 신체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하는 거네요. 일반적인 물리치료실에서 전기치료 받을 때 막 찌릿찌릿하고 근육이 움찔움찔하던 느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직류치료는 받을 때 느낌이 전혀 없나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텐스 같은 저주파 교류 전기는 계속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면서 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하지만 직류는 다릅니다. 스위치를 딱 켜는 첫 순간에만 탈분극이 일어나서 근육이 한번 움찔할 뿐 일단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근수축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느낌이 거의 없다는 거군요. 네, 아주 고요하고 묵묵하게 세포들의 이동을 지시하고 화학적 환경을 재배치할 뿐이죠. 통증 조절이나 근육 마사지가 목적이라면 교류가 훨씬 낫겠지만 세포 수준의 근본적인 환경 공사를 위해서는 이런 조용한 직류가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약간 소름이 돋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직류종기가 단백질을 굳히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며 염산과 표백제를 막 만들어내고
살아있는 면역세포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힘이죠. 화학적 화상의 위험 속에서 치료사들은 대체 무슨 수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안전 감각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명검도 다루는 법을 모르면 주인을 찌르는 흉기가 되니까요. 환자를 화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어막은 바로 전류 밀도를 철저히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공식으로는 J는 I 나누기 A라고 표현하는데요. 수학 공식이 갑자기 나왔지만 당황하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전류, 그러니까 I의 세기를 전극의 면적인 A로 나눈 값이 전류 밀도라는 뜻이네요. 네, 조금 더 쉽게 상상해 보시죠. 정원에 물을 줄 때 수도꼭지는 똑같이 틀어놓았는데 호스 끝이 넓은 샤워기 헤드일 때랑 손가락으로 입구를 꽉 막아서 바늘구멍처럼 좁게 만들었을 때 물줄기를 비교해 보세요. 좁게 만들면 수압이 엄청나게 세져서 막 흙이 다 파이고 식물이 부러지겠죠? 전기가 흘러가는 면적이 좁아지면 똑같은 양의 전기가 그 좁은 곳으로 미친 듯이 몰려든다는 뜻이군요. 빙고. 만약 전극 패드가 피부에 제대로 안 붙어 있어서 아주 좁은 점 하나로만 전지가 통한다면 바로 그 좁은 점에 전류 밀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마치 토치로 지지는 것 같은 국소적인 화학 화상이 순식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와, 끔찍하네요. 그래서 치료사는 전류가 너무 강하지 않은지 항상 계산해야 하고요. 전극 패드를 물이나 전도성 젤로 흠뻑 적셔서 피부에 빈틈없이 완벽하게 밀착시켜야만 합니다. 마른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곳을 피해서 젖은 곳으로 전기가 확 쏠려버리니까요. 그렇군요. 강도를 올릴 때도 절대 중간부터 쳐지 않고 반드시 0에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환자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올려야 합니다. 환자가 조금이라도 따갑거나 화끈거린다고 하면 즉시 강도를 낮추거나 멈추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직류전기를 절대 맞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즉 금기증 환자들도 분명히 있겠죠. 물론입니다. 심박동을 인유적으로 조절하는 페이스메이커 삽입 환자, 혈압에 관여하는 목동맥굴, 부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산부의 복부나 골반은 모든 전기치료의 기본 금기증입니다. 치매나 감각 저하 환자분들도 위험하겠네요. 맞습니다. 뜨거워요, 아파요 같은 피드백을 줄 수 없는 환자에게도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되죠. 화학 화상은 피부 겉이 아니라 안쪽 깊은 곳에서 아주 조용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소름 돋으면서도 절대 잊어선 안 될 금기증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악성 종양, 즉 암세포가 있는 부위입니다. 잠깐만요. 암세포요? 아까 직류전기가 상처를 낫게 하기 위해서 견인광선처럼 세포를 끌어당기고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준다고 하셨잖아요. 만약 암세포 주변에 직류를 가하게 되면 세상에. 네, 그 끔찍한 상상이 맞습니다. 직류가 만들어낸 전기 특성이 암세포를 자극해서 주변의 건강한 조직으로 더 빠르게 전유되도록 길을 확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 돼. 게다가 알칼리 반응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쏟아져 들어오면 암세포 입장에서는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영양분과 산소 부패가 떡하니 차려지는 셈이죠. 만성 궤양을 살려내던 그 눈부신 치유의 메커니즘이 단 한 번의 오판으로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켜버리는 파괴의 메커니즘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치유와 파괴가 결국 같은 원리에서 출발한다는 게 정말 섬뜩하면서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찌릿거리는 자극인 줄만 알았던 전기가 오직 한 방향으로 묵묵히 흐르는 직류가 되었을 때 어떤 마법을 부리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많은 걸 들었죠. 주삿바늘 하나 없이 자석에 밀어내는 힘으로 피부 장벽을 뚫어 약물을 투여하고 양극과 음극 아래에 산성과 알칼리성의 미세 화학 공장을 세워서 조직을 굳히거나 흉터를 부드럽게 녹여냈습니다. 꺼져버린 몸에 조난 신호기를 켜서 치유 세포들을 상처로 끌어모으는 견인광선의 역할까지 했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물리치료실 커튼 너머에서 마주하는 직류전기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세포 단위의 환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설계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가였네요. 인체가 가진 본연의 생리적 반응을 전기의 힘으로 극대화하고 모방하고 때로는 통제하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현대 전기 치료학이 도달한 예술적인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하나의 도발적인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직류전기를 가해 세포들을 끌어당기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요? 애초에 우리 몸 스스로가 상처가 났을 때 자체적인 미세 전류를 만들어내서 세포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의 의학은 우리가 매일 플라스틱 통에서 꺼내 먹는 화학 알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 몸이 잃어버린 생체 전류의 주파수를 정확히 읽어내고 우리 몸 스스로를 고치도록 명령하는 정밀한 전기장, 그 가체를 처방받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오, 정말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는 소리 없이 미세한 생체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상처를 꿰매고 세포를 이동시키는 그 전기적 흐름이 사실은 당신의 평생토록 지키고 있는 진짜 의사일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새로운 심층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